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1 통합사회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짜집기에서 처음으로 책 나왔는데요. 제일 첫 단어는 보면 인간과 사회, 환경과 행복 이렇게 되네. 이제 인간 할 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그 선천설과 후천설이 교육학의 양대 체계야. 선천설은 인성론이거든. 성선설, 성학설, 백지설. 루소, 홉스, 로크. 내가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면 인간이 모여서 사회가 되잖아. 그럼 개인과 사회도 구별 기준으로 굉장히 큰 기준이야. 개인은 한 명이고 사회는 여러 명이니까 1대 다의 기준. 그 다음에 그럼 선천설은 인간을 중심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사회나 환경을 뭉뚱그려서 후천설로도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인간과 관련된 환경은 전부 다 인문지리 환경이야. 이해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인간은 뭘 보라 그랬어? 본성론, 인선론. 자, 성선설, 성학설, 백지설 이렇게 세 개를 보라 그랬지. 이거에 의해서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 그러면 이건 1대 다의 관계거든. 하나와 다의 관계. 이것도 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회들이 인간과 사회와 자연환경을 포함한 인문환경이 후천설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육학에서 이렇게 선천설과 후천설이 양대축이야. 교육학에.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사는데 헌법 10조를 보면 자, 지금 내가 얘기해주는 게 인문학 논술 쓸 때 가르쳐줄 때 그냥 완전 핵심 뼈대가 되는 거거든. 헌법 10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있어. 행복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헌법 10조에 나와. 이 헌법 10조를 제왕조항이라 그래. 제왕조항. 이 헌법 10조를 기반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기본권 체계가 있고 헌법이 기본권. 기본권은 두 개가 있지.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어. 크게 말하면. 자유권과 평등권인데 자유의 끝에 가면 평등의 경계가 있지. 서로 간에 개인의 경계가. 평등권은 자유권을 기반으로 하지. 그러니까 둘이 대립되는 것 같지만 그지? 그렇지만 서로 묘하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기본권과 통치구조가 있어. 통치구조에는 정부, 국회, 법원의 삼권 분립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을 통치구조를 두 틀로 해서 헌법의 구조야 이게. 그래서 행복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고 이 헌법이 마루 헌자거든.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민법과 형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헌민형이야.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민법과 형법을 만들었어. 그러면 민법과 형법을 만들었는데 헌민형을 했는데 이거는 기본과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겠지. 통치를 하려면 형법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 민법, 형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어야지. 맞지? 그래서 헌법을 기반으로 헌민형이 기본 3법이고 행정법이 있고 이게 기본법이면 이게 실체적인 법인 실체법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있고 민법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법이 있고 지적재산권법 이런 것들 다 특별법들이 있는 거야. 경제법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 일단은 보면 인간 사회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시킨 다음에 행복이 뭐냐? 사실은 이제 단어 자체는 다행의 행자의 복복이야. 그러니까 다행이다 불행이 없어서 그래서 복이다 이런 의미인데 넓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좁게 봐지. 그러면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서 통합사회에서 뭐냐? 그럼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이 사회 속에서 융합해서 살 수 있는 원리들을 가르치겠지. 그래서 그게 1단어를 가르치는 거야. 그랬죠? 그런 다음에는 뭐냐? 2단원에서 이 환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환경이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는 인문환경, 사람들 그 정신적인 그러니까 문화를 크게 보면 문화 하나인데 정신문화하고 물질문명으로 나누면 인문환경, 그치? 인문환경, 정신문화, 그러면 물질문명
그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나누겠지. 자연환경에 대해서 지리, 풍수지리,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자연환경을 가르쳐. 그런데 인문환경, 자연환경이 어쨌든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미래를 살아가면서 요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 지속해야 돼, 발전이. 그러면 발전을 시키면서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전 보전도 해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라. 그냥 무작위로 발전시키지 말고 라는 게 화두야.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유행하는 단어로. 지속 가능한 발전. 그죠? 그게 이제 환경 문제 해결에 따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것까지 되기까지 진짜 산업화와 도시화가 돼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굉장히 도시 집중 현상이나 산업 발전에 대한 오염 현상, 그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산업화 도시화를 가르쳐 줬고, 여기 보면, 응? 이 산업화 도시화는 뭐 때문이야?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교통과 통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가까워, 공간의 의미가 좁혀지고, 시간도 짧은 시간에 미국까지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의미도 시간의 의미도 달라졌다는 거지, 옛날과 다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통통신의 발달, 지역 공간의 병화를 3단원에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배운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네. 4단원을 보면 인권보장, 인권, 헌법, 그지? 그러면 이 헌법을 만들어서, 이게 헌법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헌법이 글자로 써놓으면 성문법이라 그래. 그치? 근데 글자로 안 쓰고 그냥 옛날에 나왔던 대헌장, 영국에, 그치? 그 다음에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것들이 이 왕권이 굉장히 강했을 때 왕에게 귀족들이 이거 보고 좀 세금 거더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의회를 구성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엄밀하게 제일 처음에는 의회와 행정권의 이권 분립이었는데, 이렇게 이거 보고 걷어 그랬더니 왕이, 야, 너 왜 이거 보고 안 걷었어? 그랬더니 왕이, 아니, 내가 이거 보고 걷었어. 왜 그래?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 그러니까 이걸 법원을 분리를 하면서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의회를 구성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의회의 중심축이 된 사람이 시장에 있는 부자들이야. 시장에 있는 부자 국민.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시민이라고 그래. 시장에 있는 부자 국민만 신분을 획득해서, 왜? 왕에게 돈을 줬거든. 돈을 주면서 상비군을 만들게 해줬거든. 그러니까 대우를 해서 왕이. 그러면 귀족도 또 뽑아야, 그 전에 있던 몰락했지만 귀족들도 뽑아야겠지. 그 다음에 종교권도 있었으니까 성직자들도 뽑아야겠지. 이런 걸 삼부회라 그러거든. 이 삼부회에 의해서 의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시장의 국민들이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양이 적어, 숫자가. 그래서 일반 시민을 합쳤어. 일반 시민을 합치다가 근래에 와서 1900년대에 와서 여자들까지 합쳤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인간의 권리 의무가 뭐냐 라는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인권은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는 사상을 만들었거든, 종교 대신에. 그랬더니 왕도 나는 신으로 받았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도 나오고 그랬어, 그 당시에. 그래서 인간의 인권은 기본권이고 인간의 기본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라는 거지. 그거를 사단원에서 배운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급격하게 자유권하고 평등권이 이렇게 커지면서, 자유권과 평등권이 펴지면서 이 자유권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유는 누가 했냐면 시민들이 했어. 왜? 왕이 자기 좀 귀찮게 안 하고 그냥 뒀으면 좋겠어. 내 재산은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중심으로 돼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가 나왔지만 자본주의와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나는 돈을 버는데 이 돈을 버는 근반도, 기본 원리도 구축하고 싶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해가지고 신이 허락했다, 이 돈을 버는 게. 하고
종교적인 거에서 따오기 시작을 해서 자본주의를 형성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와 자본하니까 이 산업자본주의 폐해가 굉장히 심해지잖아. 그러고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자유가 축이 아니라 평등이 가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는 얘네들을 해결을 못해. 왜? 부자만 잘 될 것 같아. 라고 보내가 마르크스, 레닌 이런 애들이 이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자본이 아닌 자본이라는 무산계급,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르조아에 대하거든. 부르조아, 부자, 부르조아지, 유산계급, 그럼 무산계급, 생산수단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재산에 의해서 나눴어. 이건 자유인데 사회를. 그래서 이 두 계급의 충돌 개념으로 본 거야. 그럼 이거를 공사. 그래서 얘네들이 공돈 생산해서 공돈 판매를 하면 되겠다. 공돈으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 러시아가 소련이 이 자본주의로 미국이 자본주의로 두 체계로 해서 양극 냉전 시대가 돌아오게 된 거고, 이 공산주의가 인간의 이 경제적인 속신은 이기주의거든. 이익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패를 하게 돼서 몰락을 해버린 거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나누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보면 5단에서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이렇게 자본주의를 배우다 보니까 나라마다 차이 나는 무역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무역을 배우려면 경제적인 원리,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출발하는 이제 3대 원리가 예를 들어서 가계도 있고, 가계는 집이지, 가계도 쓰는 것처럼 가계와 그죠? 정부와, 왜? 정부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이렇게 달랐으니까 가계와 정부와 기업의 3자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경제의 기본 원리를 살짝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가계와 정부와 기업을 배웠는데, 문제가 보니까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부의 평준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불평등, 불공평. 그러니까 이 불평등과 불공평을 해설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명이 누적되잖아.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그래. 자본주의의 위기가 온 것 같으니까 사회 정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강의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건 경제적인 거잖아. 물질적인 거잖아. 그러면 요 물질적인 거 많아요. 문화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문화를 하는데, 문화도 그렇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대주의고 큰 나라를 섬기는 거야. 여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야. 그러면 우리 민족만 마냐? 아니다. 사대주의가 맞냐? 둘 다 틀리다 그러지, 그지?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게 문화상대주의야. 그럼 문화상대주의는 또 실체가 없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자문화 중심주의야. 신자문화 중심. 외국도 부정은 안 하지만 자기 문화를 더 중심으로 한다. 자문화 중심. 그치? 그럼 포커스로 내 생각에 이쪽으로 더 가는 거는 글로벌을 알죠. 세계화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문화가 이렇게 다양한 입장의 기본 입장을 받고, 또 선진 문화와 후진 문화의 충돌 문제, 그죠? 문화의 다양성 문제. 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해지면서 다문화를 형성시키지 않으면 민족이 소멸하게 생기니까 필요해서 또 다문화주의를 강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다문화주의를 하는 게 이게 7단원. 그렇게 돼도 다문화주의를 하더라도 세계화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세계화,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질서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나오네. 이렇게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촌이라는 것은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는데,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촌만큼 좁아졌다는 거지. 한 마을처럼.
그래서 지구가 100명의 사람이라면 뭐 중국인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이 각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회 전체의 목차가 이걸 다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준 거야. 뭐 배우는지.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특정지어서 이 포커스로 배우는 테마 문제로 자, 행복이 뭐냐? 청소년들 행복이 뭐냐?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게 지역 개발이냐, 발전, 개발이냐, 보존이냐,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개발이냐, 보존이냐 논란이 많이 되겠잖아, 그지? 포커스로. 그러면 합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지속 가능한 개발은 이 부자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공해준 논리야. 그 다음에 오염, 환경 오염. 이거 개발이 되니까 지구촌이 오염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오염에 대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딱 되는데 이게 교통 통신에서 통신 발전을 딱 특징지어서 요새 보면 사이버 발전이라고 하겠지. 사이버 발전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이게 사이버 윤리 현장. 이거에 대한 윤리도 가르쳐야지. 도덕, 윤리, 사회. 도덕도 사회 과목이니까 사탐 과목, 윤리와 사상이니까 사이버 윤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인권. 여기에서 여기 권리에서 인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울까? 여기에 영화,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주의로 영화로 본다고. 왜 영화로 특히 했냐면 그 미국이 자본주의 대명사잖아. 그런 영화로 문화 수출을 하잖아. 그래서 자기들의 영웅을 슈퍼맨 뭐 이런 거, 그지? 만들어가지고 퍼치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경제에서의 소비, 합리적인 소비. 요새는 이제 똘똘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가 유행이거든. 그러니까 무슨냐면 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해서 뭐를 생산자를 통제한다고. 여기 이제 화두야. 생산자를 통제하는 소비자의 능력, 소비자의 지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를 움직였을 때 이 전체 틀을 움직이는 세금 제도에 대해서. 왜? 이게 권리면서 의무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다문화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국제 분쟁. 그러니까 분쟁 지역을 이제 수행평가 이런 걸 많이 내거든. 분쟁 지역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예민하잖아, 그지?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지구촌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전체를 스크랩해주는 이유는, 목차를 다 스크랩해주는 이유는 이 전체 틀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제 문과 논술은 쓰지. 근데 이과 애들은 이거 중에서 그냥 흐름만 이해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정도만 생각하고 말할 때, 그러니까 대화할 때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죠? 자, 전체 목차는 이거고, 그죠? 통합사회. 그 다음에 이제 과목으로 치면, 이거는 법과 정치로 배우지. 법정. 이거는 동아시아사에 배우지.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문화라고. 독립된 거. 사문. 그런 다음에 이 사회에 지난 건 이제 역사는 여기서 또 뭐 역사는 또 별도 과목이 있겠지만 역사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제 과목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법과 정치, 이거는 뭐 법과 정치로 배우지. 그럼 이거 전체는 경제,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이렇게 윤리화에서 윤리화 사상, 철학을 배우든 사회의 역사와 인간의 인문학의 철학. 그래서 윤리화 사상하고 생활과 윤리, 문사, 윤리화 사상, 생윤 이렇게 두 개가 또 있고. 요거까지도 또 배우지. 생윤. 또 이게 환경과 인문지리에서 이게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가 또 있어. 한지, 세지 과목.
한지, 세지. 과목 되게 많잖아, 그지? 역사 좋아하는 애들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를 해. 한국사를. 그 다음에 한지하고 세제는 공간 개념 좋으면서 암기 좋아하는 애들이 하고, 윤사, 세유는 철학 좋아하고, 학자, 관리, 말 따지기 좋아하는 애들하고, 사회문화는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그렇게 기준을 배우면, 예제만 외우면 쉽기 때문에 많이 애들이 접근하고, 경제들은 덕후가 있어. 경제학과 가는 애들, 시험 보는 애들 따로. 근데 법과 정치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는 애들, 명확하게 외우기 좋아하는 애들, 따지기 좋아하는 애들 이거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좀 더 되는데. 이렇게 과목이 있네. 됐어요?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 요거를 다 수업한 거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볼 때 이제 뜬금없으니까 이렇게 가져볼게. 이게 관점을 시각이 시점,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이거든. 시각이 뭐라고? 시점,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면 고금이지, 고금. 옛거에다 지금. 과거, 이건 현재, 미래, 그지? 이 원점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인간. 그러면 이거는 쭈루룩 흘러왔으니까 이건 시간이지. 그러면 요거는 공간이겠지. 그쵸? 그래서 국어에도 배워요. 이렇게 시간을 통과하는 걸 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애들 고3들이 맨날 틀려가지고 물어봐요. 통시적 관점. 요거는 통시니까 시간 통과 편하게 외우는데, 이 같은 공간은 이걸 뭐라고? 공시적 관점이라고요. 공간의 시각이야. 시점이 공간이라고. 공시적. 시점의 기준이 공간이라고. 이건 시점의 기준이 통째로 보는 시간이라고. 통해서. 그러면 공간, 시간, 인간을 상식의 상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거 봐. 시간의 관점 이렇게 나오지. 시간을 확장시키면 시대라고 그러겠지. 시대. 그래서 시대적 관점이야. 이거 Y축. 그래서 신라시대의 언어를 연구했다가 현대의 연구를 비교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현재랑 두 비교하면 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 이해됐죠? 네. 자, 이 경상도 방언하고 전라도 방언을 같이 비교해서 연구하면 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 그쵸? 근데 봐봐요. 조선시대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을 연구해도 되지? 네.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이건 공시적이고, 이렇게 나면 통시적이고, 세로로 가면. 그래서 보면, 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국어에서 동태적이라고 그러거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는. 동태적인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렇게 인과관계하고, 과정하고, 라면 끓이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서사, 사건, 서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국어에도. 그러니까 사회에도 시간에 따라서 되는 것은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인과관계를 따지면, 자, 인간이 100년도 못 사니까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 인간이, 그 사회가 그런 시점에서 그런 메커니즘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럼 현대도 그런 시점이나 그런 메커니즘이 발생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뭘 할 수 있어? 유추할 수 있지. 유비추리.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야. 유비추리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인과관계의 밀접성, 이 전쟁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됐는지의 인과관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라는 이에치카의 책에 이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걸 뭐 필수 항목으로 따지거든. 그래서 우연사관, 필연사관 이런 역사관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시간적인, 시간 안에서 이렇게 비슷한 것을 유비추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우리 다 써놓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변화 양상, 과거와 이 책화가 그랬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역사는. 뭐를 위한 대화야? 과거. 뭐를 위한? 과거와 현재가 왜 대화해?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유추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미래를 유추하기 위한. 그게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자, 두 번째는 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유추를 하고 과거에 있는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공간 장초가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잖아. 어떤 공간이 이 주변이 그게 가장 먼저는 풍수대로 바람과 물과 땅. 바람이 제일 중요하지. 물하고. 왜 바람이 왜 중요하냐면 물은 농사 짓는 데 중요한데 바람은 뭐가 중요해요? 그러 보면 이게 배산임수에서 뒷바람을 막아줘서 집을 여기서 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흐름하고 식물이 자라고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것이 이렇게 환경을 연구하는 이유야. 그래서 인문학적 환경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즘에는 이 환경,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같아? 공간. 물류야, 물류. 왜 그러냐면 저기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보는 통신비에 따라서 왜? 인터넷에 접속해서 바로바로 사니까 물류비, 생산을 하는 건 다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의 문제야. 물류비. 자, 그렇게 되면 자, 연구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시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통째로 동시적 이거는 공시적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시간, 공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이 인간만 연구하냐고. 안 그렇잖아, 그지? 요 인간과 인간들. 그러면 여기에 B라는 인간이 있어. 이렇게 이게 나고 너야. 이렇게 네가 나보다 더 이게 나겠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잖아, 너보다. 그지? 그럼 네 왼쪽에 여기 있어. 그럼 나와 너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라고 하고 이걸 사회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게 사회적 관점이야. 사회적 관점. 그러면 이 사회적 관점은 외부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그냥? 그지? 그러면 이 사회적 관점을 넓게 그냥 객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요 인간 나의 주관적인 관점, 윤리적 관점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안에는 주관이지. 그러면 네가 외부에서 너를 바라보는 건 객관이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관점으로 쳤을 때 이거를 사회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사회적 관점. 그러면 윤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지. 사회. 자, 이런 게 있어.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 격언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자, 법을 확장시키면 뭐가 되냐면 도덕이 된대. 도덕보다 더 큰 거는 상식이겠지. 상식적으로 신이야 선실에서 밖에. 근데 상식도 더 크게 하면 조리가 있어. 뭐 조리에 맞게 좀 얘기해봐. 논리적으로 도리에 맞게 좀 해봐.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법의 최소한 법을 최대한 늘려봤자 도덕이라고. 도덕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도덕이 윤리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살아가면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사회학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도덕과 보면 도덕과 규범, 규칙 이런 거는 방향성과 사회적인 맥락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사회적인 거 안에는 이 법은 법제도, 종교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제도라는 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큰 발명품, 큰 틀, 제도, 결혼제도, 뭐 졸업제도, 그지? 학사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이나 틀들이 모여있는 큰 틀을 제도라고 그래.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자, 인간과 사회에서 시간적 관점 다 했지? 시간 배경의 맥락. 그 다음에 공간적 특성도 했지? 네트워크, 물류, 이동, 그죠? 근데 이 공간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복잡해져?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현실의 거울이지만 이거는 생각해야 돼. 공부랑 별개로 사이버 게임을 하고 있잖아, 어떤 애가. 그 게임 안에는 현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버와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연관관계가 있다고. 자, 그리고 사회적 관점은 사회제도와 구조를 했고,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 도덕 가치 파악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 욕구나 양심. 근데 요거 전체가 이런 틀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
공간 안에서 시간에서 흠축해서.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떤 목적어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사과를 먹는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사과를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먹느냐 왜 먹느냐 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이 전체 시공간을 사회를 윤리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종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야. 그 다음에 공간도 아까 내가 그랬지. 자연과 인문 환경이 있다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 이렇게 시각은 시점인데 이게 가치라면은 값과 위치야. 값의 위치. 그지? 값의 위치. 그러면 이건 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야. 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생관.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인생관. 이게 세 개지. 세계관. 가치관. 다 똑같은 말이야.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그러니까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그래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이게 명예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일 수도 있고, 다 달라지는데, 또 나이에 따라도 다르지. 예를 초등학교 5학년이 제 가치관은 돈입니다. 그럼, 우와. 그지? 명예입니다. 뭐, 아니면 건강입니다. 우정입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치관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지. 인생관, 세계관을 세우면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지. 근데 이걸 세우기가 쉽지는 않지. 자, 여기서 보면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네덜란드, 스위스가 공간이 이러니까 이렇게 변형시켜서 발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북반구에 선진국이 많은 이유가 추워서 먹고 살려고 적용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지? 태국이 우리는 이모작 이렇게 배웠지. 동남아. 삼모작한데. 어마무시하지 않냐? 그럼 쌀 나오는 게. 그럼 뭐 그냥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해안가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야 굉장히 크거든. 인구수가 훨씬 많어. 1억 5천인가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해안가 도로에는 엄청 좋은 호텔이 있어. 저쪽만 들어가면 숲속에는 거의 그지? 옛날 몇십 년 우리나라 1920년 30년대 생활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구수를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만큼. 네덜란드도 그렇고 스위스도 있고 춥잖아. 추우니까 적응하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사회적 관점에서 은어. 요새는 아싸, 인싸 이 단어 되게 많이 쓰네. 사람들이. 아싸가 뭐냐? 아웃사이더 별거 아닌데.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에서 어떤 거를 하든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코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에서 산이 있으면 이쪽에서 보면 산이 절벽이다 맞지? 네. 이쪽에서 보면 산이 구릉이다 맞지? 네. 이쪽에서 보면 뭐 바보냐 나 이거 완전 삼각형 뾰족한 건데 이렇게 몇 대 몇이다 맞지? 근데 이걸 하늘에서 봤더니 등고선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완전히 원으로 해갖고 세상에 이런 산이 어딨냐 이거 만든 거다 인공적으로 막 너무 동그랗다 그럼 맞지? 다 맞거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란 것은 이 위치에 갈 수도 있고 이 위치에 갔다 홀랑 이 위치에 가서 이거 바꿔보는 걸 역지사지라고 그러거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바꿔서 역지 그것을 생각사 지 그것을 생각해봐. 이런 뜻인데 입장은 이걸 세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너를 이해해줘도 너네 엄마가 너를 아무리 이해해줘도 네 입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입장 그대로는 인식 못해. 그냥 이러리리 하고 유추하는 것이지. 본인이 고등학교 지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도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A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는 애가 이렇게 힘들었으면 B도 그렇겠지 하고 유추하는 것 뿐이라. 그렇지만 요 관점만 주장하든지 요것만 주장하면 되게 희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관점들을 연결해서 같이 보면 전체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거지. 그런 거를 첫 단원에서 통합적 사고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지? 그렇게 하니까 그 관점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만 외우면 윤리적,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이지. 요거를 나눌 수만 있으면 되는데
시공간은 공간은 금방 나눌 것 같아. 사회적하고 윤리적 나눌 때 이 윤리는 서술어를 보면 될 것 같고, 윤리는. 그치? 부족하다, 고통받다,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은 법과 시스템이나 팩트, 구조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단원은 다 가고 풀어가면 되고. 자, 다음번에는 이렇게 체크하면 그 체크한 걸 포커스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